안녕하십니까. 월드 포커스 닥터 박입니다. 오늘 2024년 1월 13일 타이완, 대만의 총통 대통령 선거이자 입법위원 선거, 우리 같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1시간 반이 지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기 전에,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에 사이먼 박이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가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타이완 하면 인구가 2,400만 정도 되고요. 면적은 대한민국의 3분의 1 정도 되는 국가입니다. 지금 유엔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고요. 중국에서 원 차이나를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받아들인 나라도 많고요.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저는 국가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총통 선거, 총통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자, 지금 대통령 선거 후보는 현 여당인 민진당, 중국 대륙에 기반을 두고 해서 공산당이 패배해서 타이완으로 쫓겨나와서 자리를 잡은 국민당, 그 다음에 8년 전에 해성과 같이 등장한 민중당, 세 당이 후보를 동시에 냈습니다. 현재당인 민진당에서는 라이칭더라는 후보를 냈고요. 국민당에서는 허요이라는 후보를 냈고, 민중당에서는 커원저라는 후보를 냈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이번에 타이완 선거를 보면 의사 출신이 2명이에요. 민주당 후보하고 민중당 후보는 둘 다 의사 출신입니다. 반면에 국민당 후보는 경찰관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타이완의 중앙경찰학교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경찰대학 후보였어요. 그런데 후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왔고요. 또 하나 공통점으로 하나는 후보들 세 후보가 모두 다 지방자치제 시장 출신입니다. 민진당 후보는 타이난시는 우리나라 같으면 부산시 정도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 정도, 타이난, 부산이나 울산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위치가 그렇습니다. 국민당 후보는 신베이시 출신입니다. 신베이는 우리나라 같으면 타이완의 큰 도시, 타이완의 타이페이시가 있죠. 타이페이를 둘러싼 것이 신베이시입니다. 우리 같으면 경기도로 생각하시면 광역시. 인구가 400만 주 되니까요. 대만의 인구가 2,400만인데 400만이니까 크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경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의 현 시장 출신입니다. 민중당에 나오신 분은 이분은 타이페이 시장을 2번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서울시장을 2번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통점으로서는 세 사람이 모두 지방자치단체 시장 출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누가 당선이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고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닥터 박은 제가 가지고 있는 분석이랄까요? 분석의 틀로 한번 이번 당선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민진당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 라이칭도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자신감 있게 당선이 될 거라고 예측합니까? 이렇게 말씀한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역사적인 자료, 그 다음에 현재 타이완의 재정학적인 구조, 그 다음에 지역 배경 등을 배경으로 해서 관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민진당 후보를 나오는 라이칭더는 우리 같으면 부산시장 출신입니다.
이분은 태어나기는 타이페이시에 태어났는데 부산시장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국민당 출신, 네, 경찰관 출신 허요이 이 후보는 타이완의 중남부 출신, 우리나라 같으면 전주시 정도에 사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경기도지사를 한 경우예요. 이런 사람이고요. 반면에 민중당의 후보는 이분은 신주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평택시하고 오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산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시장은 서울시장을 한 거죠. 이 지리적으로 그랬습니다. 자, 이게 지리적인 이분들이 어디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드리고, 이분이 어디에서 시장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타이완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투표 성향이 지방에 따라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국민당 지지 세력은 북쪽에 많이 살고 민중당 지지 세력은 남쪽에 많이 삽니다. 남쪽이라는 것은 남쪽은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경상도하고 전라도 표가 좀 갈리는데 타이완은 남북으로 확연히 나타나요. 하고 민중당은 남부에서 지지 세력이 강하고 반면에 국민당은 우리 같으면 서울 경기권, 그러니까 타이페이시하고 그 주변 경기권 그쪽 표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세 후보 중에서 두 후보가 기본적으로 국민당하고 민중당 후보가 수도권 후보에 두 명이 있고 남쪽 지지성이 강한 사람이 민주당에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표가 갈리는 경우에는 민주당에 조금 유리할 거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그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좀 재미있는 것이 발견돼요. 자, 2000년에 천수희 후보가 39.3%로 그 당시에 국민당 후보를 2.5%로 이겼습니다. 39.3%. 국민당 후보를 2.5% 차이로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입니다. 그 다음 나올 때 민주당의 천수희 후보가 국민당 후보를 0.2% 차이, 0.2% 차이로 이겼습니다. 0.2% 차이로. 이때. 그러고 나서 쭉 이어졌는데, 자, 2020년 2.5% 나올 때 후보가 3명이었습니다. 3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2016년 현 총통이 당선이 됐는데 그때 현 차이칭원 후보가 3명일 때 이겼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대만 총통 선거에 3명이 나왔습니다. 3명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대만의 지난 한 20, 30년 투표 성향을 봤을 때 지역성이 강한, 지역의 결속력이 높은 남부 지역의 결속력이 높은 유권자들이 표를 던졌을 때 민진당이 이겼던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에 3명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까스로 아슬아슬한 차이로 이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봤을 때 2004년에 천수희 의원이 이겼던 0.2% 차이 정도로
차이 정도로 0.2%에서 2% 정도 차이로 민주당 후보인 라이칭더 후보가 총통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지역적인 것하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 후보가 몇 명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타이완은 대통령 선거하고 입법위원 선거, 리파위원회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선거를 동시에 하는데 타이완의 입법위원은 113명입니다. 113명. 그 중에서 73명은 소선구제로 뽑고요. 나머지는 비례대표제, 정당 대표제로 합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직전 선거에서 민중당이 2020년 1월 1일 날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했는데, 그때 민중당이 53.9%를 얻어가지고 113명 중에서 의원수를 61명을 확보했고요. 국민당이 33명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와 왔던 대만 민주당이 5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국회의원은 지역 후보니까 내가 누가 찍고 대통령 누굴 찍겠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 국회의원 수가 61대 38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중당이 국회의원 수도 많아서 지역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표를 다 줘놓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민주당인 라이칭더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간발의 차이로 총통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제가 이게 분석한 자료고요. 지금 현재는 이것보다도 더 큰 이슈가 되어 있죠. 민주당은 친미 기반인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당이고, 국민당은 친중 성향의 당이고, 반면에 민중당이죠. 제3당인 민중당은 친미도 아니고 친중도 아니고, 지금 타이완이 이렇게 반도체도 잘 나고 경제가 잘 되고 있는데, 뭐 기업은 잘 되고 부자들은 잘 사는데 지금 서민하고 청년들은 못 살지 않느냐 하면서 이거에 파고들어서 젊은 층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표를 얻는 당이 지금 민중당이거든요. 민중당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 17에서 20%가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대만 국민들이 표를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현 상황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봅니다. 여러분, 대만 선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닥터 박 교수님 물어볼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운명이 결정돼 달려있고, 중국의 운명이 달려있고,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문화 부분에 걸쳐서 강한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큰 영향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대만 대통령 선거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분석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